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사검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입장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원지검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수사 공판검사의 무고성 고발을 했다.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담당 수사검사, 쌍방울 그룹 직원 등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형집행법 위반은 주류를 반입해줬다. 라는 것과 관련된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 마시며 나를 회유했다라던 김성태 전 회장은 또 고발 대상에서 쏙 빼서 논란이 일고 있던 터에 수원지검이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무고성 고발을 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 예.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저 형집행법 위반 자체 고발이 바로 각하될 소지가 크다라며 차라리 주류관리법으로 고발해라라는 이른바 농담성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수원지검의 입장 나왔어요. 무고성 고발. 네. 뭐 실제적으로 보면 형 집행법이든 뭐 주류관리법이든 사실은 조사를 만약 한다 그러면 검찰청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잘 술이 반입되는 걸 못 막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고 만약 만에 하나 조사해서 검사가 혹은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면 감찰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사실은 술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화영 본인이 술을 자백에 의하면 받았기는 하지만 입에 대지도 않았다라는 정도의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작년 7월 18일 날 재판부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는 자백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그것을 지우기 위한 난동이라고 봐요. 난동이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라 보더라. 그 뒤에 자기 부인이 이제 모 부인께서 그렇지 않아 해유의 협박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미 쏟아져 내린 결과 자백한 것을 자기 스스로 주워 담다 보니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투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투척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스스로도 이화영 본인과의 말도 안 맞아요. 그리고 기록이 다 드러났을 때 그럴 만한 시점과 왜냐하면 6월 말까지 조사가 끝났는데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일정도 특정이 안 되고 검찰이 거의 3일이나 5일 다 출정 기록을 봤더니 술 먹을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확보가 안 된다. 예. 그렇다면 뭐냐.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발언을 주워 담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물론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한 번 더 술자리 없었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좀 입장 얘기해 주시죠. 전번에 다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술자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술자리가 없었다는 겁니까? 왜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수고 다 하셨죠.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술자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은 되게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고발한 죄명이 형집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혐의냐면은 술을 교정시설에 무단 반입해야지 범죄로 인정되는 게 형집행법 위반인데 그렇게 되면 수원지검은요 졸지에 교정시설 되는 거고요. 수원지검장은 졸지에 교도소장 되는 거예요. 구치소장 되거나. 그러면 내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어렵게 수원지검장 검사장까지 올라가가지고 목에 힘 좀 주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이 교도소장이야? 당신 구치소장이야? 이런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교정시설이라는 건 그런 의미다. 법적으로 교정시설이 형집행법 2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라고 되어 있다고. 어디에도 검찰청이라는 이야기 들어있지도 않은데 하다못해 이화영 부지사 고발할 때 그 변호사라도 좀 형집행법 2조부터 좀 확인하고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는 고발했지만은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경찰에 지금 초임 경찰관이 그냥 무조건 각하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에 위반되니까 범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변호사 통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고발한 거니까 이건 진짜로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나를 회유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의 시작점이 다시 되새겨보면 이 사건 직후부터다.
한 언론 매체의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라는 자백 내용이 공개된 게 7월 18일 재판. 그런데 그 직후 남편이 회유 압박을 받았다라는 탄원서를 부인이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검사와 짜고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해임 신고서도 부인이 제출합니다. 25일 재판에서 급기야 부인이 방청석에서 변호사에게 놀아났다, 답답하다, 당신 정신 차려 라고 고함을 지르고요. 그 다음 12월부터 옥중 노트를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씨의 부인의 고성 이후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회유 주장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관련된 내용. 재판 때 제가 해임을 했기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 제가 잘랐는데 왜 하냐 그랬어요. 그 변호비도 내가 냈고 재판장이 이화영을 보더니 당신도 동의한 거냐 묻더라고요. 네. 이화영에는 남편은 되게 혼란스러웠나 봐요. 저희 남편은 저희 아내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잘 상의해서 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된 거구나. 하지도 않은 일을 당신이 왜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없고 부부 법정 싸움 이것만. 다시금 되돌려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저 발언 이후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선민 전 최고님,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초기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 초기에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술잔치를 벌였다라는 소위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지금 특정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 전 부지사의 어떤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대표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지금쯤이면 이 대표의 마음속에 한 몇 % 사실로 보인다라고 혹시 데이터가 좀 수정이 됐을까?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 마음까지 들여다볼 그 능력은 없고요. 근데 아마 지금 당 차원에서 대처가 조금 신중해진 거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군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요.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굉장히 전투력 있게 이 사안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뭐 당선인들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들어가 계신 특위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최고위원 회의라던가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언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초기랑은 다른 거죠. 근데 아마 그게 당도 이 사안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100%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민을 우롱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리고 이 시초가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초는 옥중 노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노트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인 측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일 만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안이다라고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과정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당도 예상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핵심 정보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당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부분을 묵인하거나 뭐 용인해 줄 수 있지만 사실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부터 핵심적인 정보들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 당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이 된 거죠.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은 뭐 당이 어떤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사안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러니까 본인과 그 변호인에게 달린 것이다. 사실 뭐 지금 본인은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본인이 처벌받을 것도 각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변호인이 이 주장을 얼마나 밝혀내느냐에도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성규 전 차관님, 박성민 전 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민주당의 공격이나 공개적인 발언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했고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다라고까지 글에 썼지만 여러 가지 전개 상황을 보고 이화영만 말만
믿었다가 야 이게 아닌데라고 슬금슬금 뭔가 태세를 바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네. 야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검 얘기도 했고 국조 얘기도 했고 검사 탄핵 얘기도 했고 국기문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이게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는 건 아닌가. 그냥 슬금슬금 이러다 끝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뭐 문제의식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앵커 얘기한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냥 그 넘어갈 단계 아니죠.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회유 압박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허위 진술했다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은 그 이야기를 100%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 이후의 단계가 있고 민주당의 단계와 이화영 부지사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는 사실은 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에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얘기하는 것 정말 전파 낭비고 제가 볼 때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전파 낭비다.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100%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여러 분과를 두면서 검사들을 탄핵하는 탄핵팀까지 별도로 뒀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 당신들 이 문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무기도 꺼내 들 거야 하고 이른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압박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을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성민 최고 얘기한 대로 지나면서 보니까는 이거 이상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보는 대로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자제하는 공식적으로 이제 많이 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죠. 이 정도가 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나 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우리 당도 방향을 정리했다. 하고 재판을 기다려보는 그런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국민 앞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주고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잠시나마 이런 불신 풍조를 굉장히 강하게 조장하기도 했고 국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빠뜨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나서 그리고 살짝 물러앉는 것이 맞지 아무 얘기도 없이 용두사미로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그냥 뒤로 물러나서 국민의 건망증에 기대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저는 공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생태탕 의혹에 이은 시즌3가 바로 이 연어 술잔치가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였던가 한국경제 사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술잔치 의혹 사실로 아니면 민주당 사과하라. 이런 사설도 나왔었는데 김영주 의원님도 보셨습니까? 그 부분 저도 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뭐 여러 가지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성향이 있죠. 그런데 이 지금은 작은 이야기조차도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혹이 있으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증거는 이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방위 방문을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정치권 신뢰를 할 텐데 그냥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술판이라고 하고 국기문란이라고 다른 사람 보면은 연어하고 같이 검사랑 뭐 김성태 회장이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당신도 오시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정말 대낮에 그나마도 오후 7월 달에 오후 5시, 7시에 해가 쨍쨍했을 때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그것도 영상조사실에서 술판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건 정말 국기문란이죠. 감찰을 떠나서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고 법무부 장관이 사과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 그것에 근거가 없다라면 정말 우리가 과도했다라고 하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